40년간 화가 나면 술을 먹고 분노를 폭발시키며 가족을 힘들게 하는 남편. 너무 속상해서 울기도 많이 하고 안 살고 싶은 것도 많지. 그런데 그 모두가 돌아가신 아버지 탓이라며 끊임없이 비난하고 원망하는데 원인제공은 애비라는 존재다. 아들과 아버지가 아니라 아버지가 왼수로 보이더라고. 아따리 죽여봐봐. 네 맘대로 다 되는 줄 알아 그게? 어? 인간의 부차이. 과연 남편의 분노엔 어떤 사연이 숨어 있는 걸까요? 부부의 일상 관찰이 시작된 첫날. 점심시간이 지나서야 남편 주경화 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장에 다녀온다는 경화 씨는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지금처럼 술에 취해 경운기를 몰다가 여러 차례 사고를 냈고 심하게 다친 적도 있었지만 말해봐야 소용없다는데요. 저기 왔다. 나쁜 놈들 때 죽이려고 왔다. 또 옛날 또 도적구만 옛날 병 도적구만 또. 예. 어? 옛날 병 도진 게 아니라 도졌슈. 얼마나 답답 집서는 얼마나 기다리면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답답한 줄 알아? 응? 자기만 생각하지 뭐 상대방도 생각하지. 응? 마누라 좀 생각해야 할 거 아니여. 항상 불안 속에서 살으니까. 순간적으로 속상하면 그냥 씨를 죽이고 기관총에서만 다 때려 죽이고 싶어. 그런 사람은 뭐야? 다음에 옷 갈아입고 야 더운데. 살지요. 남편보다 한 살 위인 아내 홍소근 씨. 어딨어 아무리 바쁘다고 해도. 소근 씨는 아들 둘을 낳아 장가를 보냈지만 남편은 자식보다 손이 많이 갔고 뒤치다꺼리는 끝이 없었습니다. 힘들다고 말해 소용없고 뭐 소용도 없고 그 인생이 불쌍하다 생각이 들어.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20년이 넘은 지금 남편 경화 씨는 아버지에게서 받은 상처로 괴로워하며 그 원망을 술로 풀고 있었는데요. 아유 힘들어 죽겠어 아주 그냥. 아버지에 대한 증오심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진짜 그 아버지 안 만났으면 나는 더 편하게 살 수라고 나는 믿어. 그 존재 자체부터 나는 만날 아버지 순간 용서를 했으면은 어디든지 용서해야지. 풀어주려고 했어도 의리가 빨리 안 풀어졌어. 빨리 풀어야지. 빨리 못 풀어. 그 X는 웬수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음 날 저녁 누가 오는지 밭일까지 제쳐두고 청소에 나선 아내 소근 씨. 여기 좀 써. 저 물이나. 아이고 지금 물 저기 할 때가 어떻게 지금 여기 뭘 써야지. 아들 오는디. 큰아들이 온답니다. 오늘 저녁에 모임 있거든요. 친구들 천안에. 그래서 저한테 집에 와서 매실 좀 딸 좀 해서 엄마 아빠 좀 도와주고 하려고. 장학생으로 대학을 졸업한 큰아들은 중견 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약간 서로가 좀 마음이 좀 안 맞을 때가 좀 없잖아. 있었지. 그만. 때마침 도착한 큰아들을 반겨주기는커녕 도망치듯 들어가 버리는 남편. 아버지 저 왔어요. 반면 아내 소근 씨는 버선발로 반기며 처음으로 웃는 얼굴을 보입니다. 어우 맛있는 거 많이 샀네. 아빠 좋아하는 죽 사오고 막걸리 사오고 맥주 사오고. 아유 우리 아들밖에 없죠. 아들이. 아들과 제대로 대화조차 해본 적이 없다는 경화 씨.
표현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좀 황당하죠. 이렇게 저 5천 원 만에 오면은 좀 이렇게 반겨줘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아쉬워요. 큰아들이 온 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망설이며 다가가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잘 있다 와서. 아내 소근 씨는 이런 남편이 야속하기만 합니다. 정이 없지. 여기까지 따뜻하게 한번 얘기를 해보니 한번 어디 놀러를 갔나. 그냥 그저 오직 술로다만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아들들이 착하니까 그 저기하고 살지.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아버지라고 생각도 안 하고 살지. 그날 밤 오랜만에 시끌벅적해진 집안. 큰아들은 주말마다 내려와 남편 때문에 힘든 어머니를 챙겨왔는데요. 우울하다가 우리 아들 생각하면은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 나쁜 생각까지 했을 때 만약에 그때 그랬으면 어떻게 했나 좀 그런 생각도 해봐요. 아들은 그동안 미뤄왔던 얘기를 꺼냅니다. 표현을 하세요. 표현을 하는 게. 그 아빠 주면 동정 주줘야지 안아주고. 응? 아니 네 할아버지 살았더라면 이렇게 눈 마주치면 뭐라냐면 저놈은 눈째 숙매지 사람을 잡는다는 그냥 아니 그걸 왜 자꾸 연연하세요? 예. 예전에 아버지가 저한테 못해줬지만 저는 애들한테는 해줘요. 그거거든요. 아버지가 못해줬다 해서 나도 걔네들한테 못해준다?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아버지 의지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그거는 누구 탓할 필요 없어요. 이거 그런 거 다 떨쳐버리시고 다 떨쳐버리고 이제 보여.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끼리만 하자고. 모자의 공세가 계속된 밤. 다음 날 결국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아들 편을 든 것이 화근이었는데요. 나도 못해가면 저렇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저 죽탕 똥탕을 만들어? 너 저기 저 뭐야 저 마트에서 그따위 행운을 못하는 했으니까 내가 나왔는데 저런 인간이 있으니까 이 부자지간이고 더 혼란하게 만들어놓고 더 잠잠하게 만들려고 하는 그 기질이 없어.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 저렇게 화를 내고 저렇게 하니까 그냥 그거 아닌 게 아니라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기운 맞추고 살듯이 나도 진짜 남편이라는 사람을 진짜 기운 맞추다시피 하고 여태까지 평생을 살았어요. 아니 무슨 얘기를 하면은 말귀를 안 해듣고서 얘기를 해야 내가 형사 부장이나 마찬가지요. 그와 같이 행동하는 거 갖다가 두드러 하고 그게 부추기는 거지. 그게 사람이 할 짓이여 그래? 약 먹고 죽으면 끝이여. 나 살고 싶지 않냐. 욕을 하거나 말거나 죽은 놈이 할게 뭐여. 아니 지금 자기가 화가 난 게 지금 무슨 말 때문에 화가 난겨? 그냥 걔네 죽이고 싶네. 아이고 어째 이렇게 대갈빼기가 그 모양이여. 아내 소군 씨는 피할 엄두조차 못 냅니다. 내가 나간다고 더구나 보복이 두려워서 더 있어요. 나간다면 저 사람 가만 안 있어요. 쫓아다니면. 나 서울 있을 때도요. 내가 쫓아올 것 같아서 내가 거기서 식당에 있으면 식당 기숙사에 있었어요. 우리 친정 안 있었어요. 했더니 친정이를 몇 번 쫓아왔어요. 저 사람은요. 승질이 저기한 승질해서 진짜 솔직히 말해서 내가 도망가고 싶어도 보복이 두려워서. 근거 없는 얘기를 내가 짓거려내는겨? 내가 할 얘기 없는 걸 꾸며서 얘기를 하는 사람이요. 하는지 말던지 없어지든지 만들이야. 저런 대가리 있다가 속 귓구녕을 뚫고서 얘기를 천번만번 해주면 뭐하니. 나가든지 말던지야. 아내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며 분노하는 남편. 그 분노는 이웃과도 마찰을 일으켜왔습니다. 술 먹으면 광증을 부리고 빽빽 집을 안 놈이고 나와라 짜고 하고 그런 짓을 했지. 그러니까 누가 그거 상대를 안 하지?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제가 엄마한테 엄마 이혼하시라고. 그때 제가 고등학생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보기 싫은 거예요. 맨날 뭐 방바닥에 수평 같은 건 눕혀 있지는 않았지만 맨날 술 드시고 주무셔갖고 그냥 집안 어지럽히고 하는 거 보면은
그런 환경이 너무 싫은 거예요. 차라리 바깥에 일을 하더라도 밤 11시, 12시에 들어오더라도 그게 더 나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았던 경화 씨. 어느새 손자, 손녀까지 생겼지만 화를 내는 할아버지의 모습을 본 뒤론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당하고 싶어도 안 당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무섭대. 좋은 본보기도 아니고, 그리고 쟤네들이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되겠냐 싶기도 하고. 남편의 분노를 잠재울 길은 없을까요? 솔루션 시작에 앞서 부부가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네. 아버님 오시면서 어머님하고는 어떤 얘기하고 오셨어요? 버스 타고 왔는데요. 네. 별로 할 얘기는 없었습니다. 어떤 점이 달라지셨으면 좋겠어요? 내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그렇게 한 게, 응? 동네 사람들도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그러면 자신만이 괴롭지 않느냐고. 누가, 동네 사람도 그러니까 아예 상대를 안 해요. 우리 아드님이 보실 때 우리 아버님과 그리고 돌아가신 할아버님 두 분의 관계는 어떻게 기억하고 계세요?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한테 받은 거는 거의 아버지랑은 너무 좀 대조적이었어요. 더 애착이 갔어서 저한테 이렇게 더 해주는 것 같은데 아버지는 거의 뭐 사람 취급 안 하세요. 아들로서 아버지가 할아버지에게 당하는 모습을 볼 때 아버지의 삶이 어떻게 느끼셨어요? 할아버지한테 당한 것도 물론 있겠지만 조금이라도 의지력이 좀 강했다면은 그거는 무시하고 분명히 해쳐나갈 수 있는데 불구하고 왜 못하는지 거기가 가장 화가 난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술 먹고 행패 부리는 거, 엄마 때리는 거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여자로서의 우리 어머니의 삶은 어떻다고 보세요? 아버지 저렇게 사고 맨날 치지 자식들은 커가니까 그거 뒷바라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전혀 자기만의 삶이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너무 불쌍하셨다고 생각해요. 과거의 경험들이 이제 우리 누구나 다 한으로 나눌 수도 있고 우리가 그것을 지워나가는 방법을 모를 때는 술이나 다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손을 대게 되는데 그래서 마음속에는 그 한을 지우고 그 상처를 지워서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우리 가족을 잘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런데 아들의 말을 듣는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던 남편 경화 씨. 저 새끼 때리고 자돈 들이고 녹화가 끝나자 불편한 감정을 폭발시키고 마는데요. 모든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는 아들의 말을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저건 자존이 아니요 왼수지. 내가 그와 같이 입이 다 들어오지 얘기 짓거리 되면은 거기다 초를 째 여기까지 와서 또 개망신 당하냐? 그만이야 시끼야. 그냥 내려가.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그냥 너는 저 갈라는 모습대로 살다가 저 오라 새끼야. 사람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 왔지 너한테 조조금 당하려고 왔냐? 말하는 게 싸가지 없지. 저 말하고 있어. 그걸 이렇게 못 참아서 그래서 난리를 치고 집에 와서는 칼부림까지 해요? 그래 새끼야. 네가 이 새끼야 저 현명하게 판단은 아버지는 할아버지한테는 그런 색이 그게 문제가 아니라 본인 자신이 스스로 할 수 있는데도 그러니까 의지가 없는 그만이야. 저 애비라고 뭐 취급할 것도 없고 너는 너대로 반찬이야. 나는 나대로 이렇게 저 살다 말 테니까. 아버지 한 사람만 바뀌면은 너무 편해요. 가족에게 외면당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는데 다시 만난 남편은 급기야 솔루션을 거부했습니다. 아유, 딴 데로 도망가야지. 아유, 나 이거. 왜 어디 맛집에서 이렇게 맨들어? 아버지 왜 그렇게 하냐? 왜 뭐 때문에 그러냐? 아버지 뭐 그러냐고 이제 아버지 아들이 화를 내냐? 그러니까 손녀들 다 있는데 여기 있는 들고서는 아들 죽여버린다. 입에 쓰고 저 지랄이고 안 한 거 아니야?
믿음길에 갔다 와. 그게 저기서 저 자신 놈의 길을 갔다가 올바로 가는 게 아니라 부추기는 그 꼬라지 같아서 근데 현실에 저 집이나 잡으려고 하고. 우리 저기 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던 거 하는 거 아니야.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아들에게 화가 난 남편. 다음 날 시아버지 설득을 위해 큰며느리가 왔습니다. 평소 시부모님의 안타까운 상황을 지켜보다 솔루션을 신청하게 됐다는데요. 아버님도 그게 그 의견이 지금 강경하시고 원망을 많이 해요. 어머니 근데 아버님은 기회가 없었어요. 그 원망을 풀 기회가 진짜 언제는 다음에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자신의 마음을 헤아려주는 큰며느리의 간곡한 부탁에 흔들리는 경화 씨. 드디어 첫 상담이 시작됐습니다. 이건 좀 고쳤으면 좋겠다. 이런 건 어떤 게 있으세요? 자기가 무슨 언짢은 말하고 화날 때 거기서 한마디만 하면 다 때려부시는 거예요. 유리창도 몇 번을 때려부시고 딴 사람이 20년 전, 30년 전에 자기한테 언짢은 말 하면 그걸 가둬두고 그걸 두고두고 얘기하는 그걸 딴 거보다 그걸 없애야 돼요. 그걸. 지금 우리 아버님의 이 고통, 지금 이 시점까지 온 데에는 선친의 잘못과 나의 잘못은 몇 대 몇 정도 될까요? 저 판단으로는 네. 8대 2 정도로 저를 갖다가 네. 동네 사람이고 근동 사람이고 네. 아주 못을 박아놓고 들어가시기 때문에 네. 저는 완전히 매장시킨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게 참 8대 2라고 합니다. 왜 아버지를 이토록 미워하게 됐을까요? 이남일녀의 장남으로 태어난 남편 경화 씨. 아버지의 생사를 모른 채 고아원에서 자라다 16살이 돼서야 아버지와 만났지만 6.25 직후 사장범으로 복역한 아버지로 인해 공무원으로서의 꿈을 포기하고 농사꾼이 돼야만 했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든지 어디 참 뭐를 본다고 하더라도 첫 번째 시험은 1차 시험은 필기시험 같은 거 보면은 합격을 해서 면접에서 자꾸 누락이 돼요. 경화 씨의 아버지는 6.25 직후 민주주의 국가 이념에 반한다는 죄목으로 수감되었고 가족은 경찰에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주민들의 핍박을 견뎌야 했습니다. 경화 씨와 가족이 연좌제로 고통받는 동안 아버지는 13년간의 수감 생활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아버지가 남편을 때리더라고요. 때리고서는 옷을 당신이 찢고서는 동네 가서는 아들이 돈을 찢었다고 그 정도까지 했다면 뭐 말할 수도 없죠. 스트레스를 받거나 자꾸 이제 그 심한 말씀을 듣는다고 하더라도 자꾸 그 사람을 갖다가 독사 아닌 독사를 이렇게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본의 아니게 저게 애비인가 저게 아버지인가 철천지 왼수로 이렇게 보게 되고. 우리 아버님은 스스로 최면을 거세요. 어떻게 최면을 거냐면 그래서 나는 힘들었어. 그래서 나는 고통스러워. 이건 다 아버지 탓이야. 나에게 이렇게 철창을, 나에게 이렇게 자물쇠를 이렇게 계속해서 매 순간 말로 생각으로 계속 스스로에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예. 맞아면 저 썩어 빠진 자존심 때문에 그런지도 모르지. 오늘부터 제가 아버님께 요청을 드릴 거예요. 판단을 잠시 미루고 저희가 함께하는 이 판단을 들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버지에 대한 원망으로 자신을 괴롭혔던 경화 씨. 선친의 그림자 속에서 살고 계세요. 또 이 선친의 그림자에서 본인이 나올 수도 있지만 어떻게 나오는지도 모르고 내가 그림자 속에 덮여 있다는 생각만 가지고 바로 내 옆에서 손잡고 있는 사람을 거의 돌아보지 못하는 지경이거든요. 새롭게 선친을 바라보는 경험이 있어야 비로소 배우자도 보게 될 거고 본인 스스로도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 상담에 다녀와 밀린 밭일을 하는 아내 소근 씨. 따가운 봄볕에 피땀으로 가꾼 채소가 상할까 마음이 급한데 남편 경화 씨는 그런 아내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 당시는 말도 못했어요. 저 아닌 게 아니라 마음속에다 소리 안 나는 척 있으면 싸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살았는데 그러니까 최사랑의 부부라도 말을 못하고 살았어요. 상담을 시작하고도 무기력한 남편 때문에 속상한 아내 소군 씨. 남편은 부담스러운 이 상황을 회피하려고만 합니다. 그래, 술 먹고 자면 이게 바쁠 때 그래, 어떻게 해. 응? 좀 쉬었다가 그냥 일을 해야지. 저 마누라한테 그냥 저기 풀약을 다 해놨구만. 일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점점 문제로 타격받는 게 나는 제일 애로사항이 있어. 창피해 모두 보여야 되고 뭐를 할지는 몰랐을 건데 그냥 응? 또 오늘 또 한 달씩 또 일 못하잖아 또. 늘 자신의 상처가 먼저인 남편 경화 씨. 사상범의 아들이라는 꼬리표를 떼기 위해 이사를 했지만 아버지의 폭행은 계속됐고 경화 씨는 술로 살았습니다. 그 전에 이제 자꾸 술 먹고 하니까 해서 동네 청년들이 버리 꽂힌다고 동네 청년들이 어디 사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뺑 돌려가지고 서로 한 사람이 저기 나서서 때리더리야. 아버지에 대한 분노는 어느덧 마을 사람들에게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는 거요. 그러니까 자포자기가 되고 하다못해 기관총이라 소총이라도 있으면 나를 갖다가 저지하는 놈들 다 쏴지기고 나도 죽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아니겠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수시로 밖에서 문제 일으키고 집안에서 볼 때는 아들들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심지어 동네 사람들하고도 계속 분쟁이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사니까 편하고 좋던가요? 그러고 졸기가 어디 것이오. 절대 아니죠. 아버님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요. 그죠? 남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남을 갖다가 그러면 잠시만요, 아버님. 아버님도 힘들고 다른 사람도 힘들다면 우리는 아버님도 좀 덜 힘들고 다른 사람도 좀 덜 힘들고 하나 더 나아가서 아버님도 좋고 다른 사람도 좀 좋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더불어 참 행복을 누리면서 그러면 마음 편하게 살게끔. 그러기 위해선 우리가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람이 먼저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죠. 가장 가까운 당연하죠. 사람.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내고요. 큰아들이고요. 작은아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선 도대체 뭐가 필요할까요? 처음으로 가족의 입장을 생각해보는 남편 경화 씨. 여태까지 잘 해주지도 못하고 애정이라든가 사람으로서 이렇게 참 얘기를 해도 공손하게 하고 좀 마음이 좀 가라앉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내가 보면은. 그 얘기는 내가 아내에게 좀 더 따뜻하게 해주고 미소도 지어주고 위로도 해주고 이런 남편이 된다면 내 아내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질 것이다. 자신의 분노로 인해 고통받았을 가족의 상처를 짐작해보는 남편. 그렇다면 이제 수시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조절하고 과거의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가 힘들게 했던 거 뭐가 생각이 나세요? 소 밧줄을 갖다가 매가지고서 끌어다가 오시장에 갖다가 팔을 때요. 기르고 육 봤으니까 하다못해 국마리밥이라도 한 그릇 사 먹고 가라 하고서 미푼 줬으면은 좀 덜 서운할 것이요. 돌아가기 전에는 좀 뭔가 한마디라도 미안했다 잘못했다 그 얘기 좀 듣고 싶으셨죠, 그죠? 그렇죠. 예, 그만 한마디만 들었어도 풀렸을 텐데, 그죠? 이게 말하자면 낳기만 했지 철천지 왼수로 아주 그냥 터지지 않는 철탑을 쌓아놓고 사는 거나 마찬가지. 그러니까 원수지간 같은데, 그죠? 예. 가시기 전에 잘못했다. 미안하다. 그 말 한마디만 했었더라도. 그 말 한마디만 했었더라도. 사인하니. 싹 풀렸을 것 같은데. 나는 나를 이해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용서는 먼저 자신을 수용하고 사랑할 때 가능합니다.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항상 자존감이 떨어지고요. 그래서 상처를 잘 받고요. 그 다음에 그 낮아진 자존감을 폭력으로, 폭력이나 힘으로 보상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생기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이제 홀로 서기를 시작해야 하는 남편. 아내 소근 씨도 남편에게서 작은 변화가 있다는데요. 시장에다가 식당 같은 데 해줘. 아침 일찍 일을 시작했다는 남편 경화 씨. 단골 거래처인 식당을 돌며 채소를 파는데요. 이것이 부부의 주 수입원입니다. 4개 2,000원. 저 요만할 때 그런데 싸게 줬다. 식당을 선택한 건 경화 씨 아이디어인데요. 시장에는 저기 저 청과산에서 저 공판장에서 바다 파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안 맞지 나는. 부부가 정직하게 가꾼 채소는 주변 식당들 사이에서 꾸준히 팔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만이야. 이거 그만이야. 할 것도 없는 거 저기 그만하고 저기 저 집이 들어가서 저기 하는 거나 찍어놓고 그냥. 제작진을 먼저 돌려보내려는 남편. 아내 소근 씨는 남편이 또 술을 마시고 이웃의 행패를 부릴까봐 불안합니다. 자기가 이 맘먹었던 있던가 하면 막 소리를 지르지. 욕도 하고 소리 질렀고 그냥 말하자면 자기 혼자 동네 사람들 들으라고. 응? 내가 이 속상하다 이거야. 그날 밤 남편 경화 씨가 좀 달라졌습니다. 전처럼 술에 취한 기색이 없고 분노 조절 상담에서 배운 방법을 스스로 실천하는데요. 드디어 변화가 시작된 걸까요? 다음 날 큰 며느리와 통화하는 아내. 비안 맞추기 잘했지. 얘 마늘, 그러니까 유리미가 안 왔으면은 마늘 다 비 맞출 뻔했지. 감자돌로 캐야 돼. 그래서 그냥 이제 하루에 다 해버려. 일손을 도우러 오라는 전화. 며느리는 이 상황이 불편한데요. 아니 얘기 안 했어? 난 얘기했지. 근데 어머니가 그거를 좀 잊으신 것 같아. 우리도 생활하다 보면 깜빡깜빡 하지. 근데 이게 10년이야 10년. 10년 동안 이런 일이 허다하게 있었어. 너무 무리야. 그러니까 본인이 무리하게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무시를 하고 실천에 옮기지를 않으니까 그러면 그러다가 자기 쓰러지면은 어? 나는 자기한테 아쉬운 점이 그거야. 그 어머님의 그 욕심 때문에 집안일을 해야 되고 그거로 인해서 자기는 친구들하고 사귀는 기회도 더 적어지고 그리고 자기가 그 무슨 뭐 아버지가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가 그거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일해야 되고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 늘 아들만 찾는 시어머니가 답답합니다. 불쌍했어요 저는. 불쌍하고 안타깝고 저걸 내가 같이 나눌 수 없다는 게 참 그렇고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데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항상 그게 의문점이었어요 제가 살아가면서. 남편보다는 아들의 의지에 살아온 아내 소근 씨. 그 또한 편치는 않았습니다. 자기한테 나 사랑 오빠고 나는 난 그전에는 좀 미치기 직전까지 갔었어. 응? 미치기 직전까지 가서 한약방까지 갔는데 진짜 이렇게 어떻게 살았냐고 하면서 그때부터는 모든 걸 체념하고 나는 응? 너는 자폐증이다. 응? 나는 자식들 키워야지. 우리 자식들 응? 내가 돌보지 않으면 우리 자식들은 어떻게 돼? 응? 나는 자식들 되면서 나는 자식하고 의지가 사니까 네 맘대로 할 대로 해.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했어. 응, 못했어. 자식 때문에만 살았어. 그렇죠. 근데 남편은 자기 사랑을 줄 줄 몰라. 그렇죠? 모르죠. 남편이 갖고 있는 사랑이야. 달라고 해야 돼. 안 그러면 선생님이 힘들잖아. 이해가 되죠? 응? 사랑 좀 내놔. 응? 너는 어떻게 살았어? 인생 어떻게 살았어? 이거는 그렇게 살고.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 때문에 힘들어. 힘들도. 말도 꺼내지 마. 빨리. 어째 눈에 자식 보는 거 없어? 나도 아버지 때문에 죽겠다고. 네가 애비야? 애비가 네가 남편이야?
내가 너를 내가 철없는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 내 인생은 나는 인생을 포기하고 여기 살았어. 여자로서의 삶을 포기했던 아내 소군 씨. 소군 씨는 처녀 시절 뛰어난 뜨개질 솜씨로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연좌제로 정상적인 경제 생활을 못한 시아버지는 능력 있는 소군 씨를 며느리로 들이기 위해 여러 차례 설득을 했고 소군 씨는 밀리듯 결혼했습니다. 자식을 잘못 낳았으면 미안하게 생각해야 할 거 아니야. 남의 자식 들이다가 이렇게 고생시키려고 그렇게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려서 그렇게 하고 나 아니었으면 장가 못 들었다고? 그렇게 뻔뻔한 소리를 해요? 선생님 많이 힘들어졌겠네. 누가 나를 도와줬어? 자식이 도와줬죠. 자식도 생각하면 내 남편이 생각하면 남편은 체념을 하고 살았으니까 남편이 생각하면 자식 생각하면 진짜 그걸 어디다 말을 해요.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하죠. 우리 아들이 5살 때 엄마 우리가 의사 노릇하고 살자고 엄마 아빠 병원에 데리고 가면은 돈이 들어가니까 우리가 의사 노릇하고 살자고. 우리가 의사 노릇하고 살자. 그러면서 우리 아들이 엄마를 얼마나 위로해주고 엄마를 얼마나 도와주고 딸 없어도 딸 노릇하고 엄마 그 의지로다가 살았어요. 안아줘. 아들을 남편처럼 의지하며 살아온 소군 씨. 엄마는 네 때문에 살았지. 네 살았으면 엄마는 살았어. 엄마. 아빠가 그렇게 울었어. 따뜻한 부모의 사랑 없이 자란 두 아들에게 늘 죄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 아들들마저 잘못되었다면 아내 소군 씨는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아빠 때문에 결혼 못하면 그 가슴 아파고 어떻게 봐. 엄마가 일어나. 그 걱정 안 하면 엄마가. 어머니의 절박함을 알기에 그 손을 뿌리치지 못한 아들. 과연 남편이 그 손을 잡아줄 수 있을까요? 드라마 치료 후 다시 모인 가족. 아들이 왔다는 소리에 남편 경화 씨가 서둘러 돌아왔습니다. 이런 것도 못 되잖아. 그래. 그러면 노래 다 부르고 왔다. 흥이 난 경화 씨. 이리 와. 지금? 아니 이게 쌀이 돈 내줘야지. 그렇지. 아이고 고맙소. 열어라. 열두. 와 많이 했네. 배통 도저가네. 저. 아들과도 대화를 시도하는데요. 태우지 마시고 뭐 같은 걸 있죠, 뭐지? 방부목이요 이게. 그렇게 철도끼에 나무처럼 똑같이. 명장목 마냥. 하지만 분노의 세월만큼 멀어진 부자 사이를 메우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사실 돌아가신 선친께 늘 듣고 싶었던 이야기는 따로 있었을 것 같아요. 말 한마디 따뜻한 얘기 한 적이 없이요. 들은 적이. 따뜻한 말 들은 적이 없으시고 네, 별로 들은 적이 없어요. 없으시고 아버님이 못 받았으니까 아들도 못 받아야 될까요? 아니죠. 저는 그건 그런 아니죠. 그 생각을 그렇죠. 갖고는 있었어도 이제 표현을 이제 제가 좀 안 한 것도 있고 말도 안 한 것도 있겠지만은 네. 그때 당시는 아버님 잠깐만요. 저희는 그때 당시 이야기에도 과거로 돌아갈 수 없어요. 과거는 저기 흘러간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 운강 씨 손 한번 잡아보세요. 전에 잡아본 적이 있나요? 잡아본 적이 좀 많지는 않지. 거의 기억이 없죠. 한번 자세히 보세요. 좋지요. 따뜻하고. 아버지 손 잡아보니까 어때요? 많이 거칠어서. 많이 거칠죠. 잘생겼어. 야, 이 어렸을 적에 개천에서 용났다라고 다 참 무슨 아무도 없으면 번쩍 들여다가 키웠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탐을 많이 내셨어요. 기특하니까. 예, 수실성이 좀 좋았고.
공강 씨, 아버지 아들에 대한 애틋함을 처음으로 표현하는 남편. 아버지가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이 프로그램 나와서 자꾸 이 머리가 자꾸 정상으로 돌아오는 과정이라는 게. 이젠 앞으로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아버지 옛날에 힘든 거 맞아요. 이제는 제가 아버지 외로운 거 알고 있고요. 제가 이제 아버지 친구가 돼 드릴게요. 여태까지 아버지 힘들었던 거 제가 다 도와드릴 테니까 마음 여시고 특히 애들 오면은 따뜻하게 좀 맞아주시고. 그래요. 사랑 표현도 못하고 참 늘 미안하고 떨궈내질 못하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제가 그건 떨궈드릴 테니까. 우리 아버님 한번 꽉 끌어 안아 주세요. 고맙다. 이렇게 해드릴게. 아버지만을 탓한 것 같아 죄송한 아들. 무엇보다 위로가 먼저임을 알았습니다. 아버님, 예. 아들이 팔을 벌려서 우리 아버님을 예. 우리 아버님 눈물이 좀 나셨네요. 왜 진정이 이렇게 못 살았나? 남편은 아들의 체온으로 용기를 얻습니다. 아들과의 화해로 조금 편안해진 걸까요? 남편 경화 씨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는데요. 나쁘게만 봐왔던 아버지의 좋은 점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 사이 자신도 돌아보게 됐다는데요. 제가 또 그 양반의 그 많은 욕심과 욕망을 어느 정도 따라주지를 못했다는 거. 서서히 변화의 조짐을 보이는 남편. 오늘은 산소에 간답니다. 경건한 마음으로 가야 돼요. 되도록 피하고 싶었던 길. 그동안 남편 경화 씨는 아버지의 산소를 지척에 두고도 모른 척했습니다. 오랜 옥살이로 13년 만에 만난 아들에게 사랑 대신 분노를 심어준 아버지. 아들은 그 분노를 가족에게 풀어왔는데요. 오늘 경화 씨는 그 분노의 대물림을 끊으려 합니다. 너무 했었습니다. 너무 했었습니다. 그렇게 악랄하게 하고 돌아가신 것이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가 않고 어째 말 한마디 존마디 한마디 없이 그렇게 나를 갖다가 독살인 독살을 만들어 놓고 돌아가신 거에 대해서 지금도 용서가 안 되지만 용서를 해드려요. 어쩌자고 그렇게 나를 갖다가 구박하고. 이제 경화 씨는 자신의 아픔을 뒤로하고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다시 일어서려 합니다. 살아있는 자손들이나 좀 잘 보살펴 주옵소서. 할 말은 맨날 며칠 하고 싶어도 그만 주겠습니다. 사상범이었던 아버지로 인해 온 가족이 받아온 고통이 사무치게 안타까운 경화 씨. 어부지리로 자식 말 한마디 너무 심하다고 해도 어머니까지 돌팔매를 던져서 허리를 다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살으셨으니 그게 지옥이지 이게 사는 거요. 경화 씨는 오랜 시간 갇혀 있었던 마음의 지옥에서 아버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려 합니다. 그날 오후 자신의 변화를 알리고 싶은 경화 씨. 저 애미냐? 저기 안부 전화 좀 할 겸해서 손녀들이나 애비나 다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재미있게 살기로 이렇게 마음 먹었으니까 그렇게 알자고. 저희도 많이 노력할게요. 그렇게 알고 그만 들어가. 예. 고마워.
가족을 향해 다가가기를 시작한 남편. 아내 소근 씨가 그 변화를 꼼꼼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야, 어떤 거는 동그라미를 막 벽으로 2개를 쳐주잖아요. 근데 술은 왜 동그라미 2개를 친 건 뭐예요, 어머니? 장이 갔어도 술을 안 먹었다. 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술을 안 먹어. 장 역사가 없었어. 술 안 먹은 역사 없는데 술을 안 먹었어. 안 드신 거예요? 이 이야. 프로그램을 보고서 네. 많이 깨달음을 갖다가 느끼는 바람에 이 프로그램 영향이 얼마나 참 좋은가를 네. 여기서 이렇게 평가가 나오잖아요. 남편을 이렇게 다스리고 이렇게 조절해주고 감정이 이렇게 덜 나오도록 이렇게 해주는 건 유일하게 우리 어머님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간 속은도 얼마나 썩었겠어요. 엑스레이 찍어보면 먹장 같은 거가 우리 아버님이 그걸 알아주시네요. 서로가 참 먹장이 된 가슴엔 남편의 위로가 명약인데요. 한마디라도 이렇게 해주고. 거긴 칭찬도 들어가겠네요. 그렇죠. 네. 여보, 내가 바보처럼 이렇게 살았지 뼈하고 가죽만 남았네. 마음적으로라도 앞으로는 칭찬해주고 사랑해주고 스트레스 덜 주고 좋은 날을 자꾸 만들어서 이렇게 행복하게 지내는 방향으로 합시다. 사랑 못 받고 나도 진짜 나도 따뜻한 말 많이 못 해줬어. 길게. 아이고 참 재밌네요. 상담을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부부. 이제 아내는 홀로 일하지 않습니다. 술 대신 아내와의 대화를 즐기고 비난 대신 사랑의 노래를 불러주는 남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만남은 우연히 40년 전 아내 소근 씨를 보고 첫눈에 반했던 남편 경화 씨의 뒤늦은 고백. 사랑합니다. 여보 사랑해요. 예, 감사합니다. 이제 서로의 미소로 상처를 치유하는 부부. 앞으로 좋은 일만 생각하고 좋은 저기 하고 눈 마주치고 서로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하자고 그랬어요. 분노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행복을 향해 나아가는 부부. 그 위로 사랑의 단비가 내립니다. 본 프로그램은 60대 이상 황혼 부부, 시어머니와 며느리, 장인 장모님과 사위 등 가족 내의 불편한 관계와 고민들을 국내 최상의 전문가들과 함께 개선해가는 가족 문제 솔루션 프로그램입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가정이 우선이 돼야 그래도 그 남자로서 그 존경을 받죠. 술을 먹냐 내가 무엇을 하냐. 남편 마음도 헤아려주고 그랬는데 탁 잘라갖고 무시해버리고 있는 줄 아는데 기름값이나 택시나 먹고 서로 아웅다웅 좋게 살아도 다 못하고 살아. 가정이란 자체는 이 아저씨한테는 없는 것 같고. 교수님이 깨내는 거거든. 많이 실천을 많이 하고 있어. 12장 반이다. 아이고. 이뻐. 더 이쁘네. 예쁘게 잘 써요. 아유, 고맙게 잘 쓰겠습니다.